주간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복음은 사주간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끌고 가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박해를 당하거나 박해자들의 계략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박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순절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박해자들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리저리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경기적으로 지켜서 예수님을 테러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테러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테러란 말은 라틴어의 어원에서 보면 거대한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겁을 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공포정치 때 처음 사용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지난 3월 들어서면서 국내 뉴스에서 마구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이었죠. 민화역 초청행사에서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리포트 주한미 대사에게 흉기를 찔렀고 목과 팔에 부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로 확대했고 북쪽에 김정은이 지시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100여 명에 이른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정 씨의 폭행보다는 이 호들갑이 더 방정맞았고 소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은 불안정하고 망상 증세가 있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벌인 개인적 난동입니다. 테러라고 말하기보다는 시습 정도로 표현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배우가 있는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황당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모습에 오히려 시습을 당한 리포트 대사가 우리 가족은 모두 이상이 없다.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튼튼하다고 말하고 이 사건을 종북주의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리포트 대사가 이런 조직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한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사건의 배우가 김정은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리성에 대한 테러이고 보통 사람의 정서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적대적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적 사고로 사람들을 겁주고 큰 공포를 안겨주는 극악한 테러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의 배우가 김정은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악질적 테러리스트이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인면수심의 장본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테러의 어원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겠습니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김정은이 이번 사건의 배우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고 겁박하고 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겁을 주고 공포를 조성하려고 100여 명이 넘는 수사팀을 구성했단 말입니까? 죄 없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조작하고 공안 송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김정은이 배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말입니다. 2014년에 이 간첩단 사건 조직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것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그 조작 사건이 들통난 지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조작 간첩을 만드는지, 어떤 생각으로 김정은이 배우라고 몰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처럼 폭력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배후에 김정은이 있다는 주장에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야말로 악랄하고 비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악질적 테러 행위입니다. 지금 생활고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동안 권력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겁주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보존했고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 일어나도 북쪽이 쳐들어온다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당신들, 그런 권력들의 행태를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포기하면서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이고 악질적인 테러에 겁박당하면서 살기에는 합리와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재 박근혜 정권과 그 정권의 협력자들과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은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을 그들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권력은 많은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그 기반 위에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상식이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들의 불안한 권력의 방향을 인내롭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박근혜 정권이 부정하게 획득됐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인정하는 때늦은 양심선언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기종 씨가 일으킨 유별난 폭행 사건을 더 이상 엉뚱한 종북머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종북머리로 계속 몰아간다면 부메랑이 되어서 박근혜의 권력에게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테러로 말하면 강정에서는 일상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6일 저녁 강정의 주민 2천여 명 중 80여 명이 몰래 모여서 불법적 임시총회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한 것 자체가 테러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 줄 몰랐고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마을 임시총회는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 007 작전 같은 그 회의에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은 표결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공동체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엄청난 예산을 쓰게 되는 사업을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대한 테러이고 합리와 상식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소미에 대한 테러로 출발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7일 어땠습니까? 새벽에 강정 주민들은 아직 겨울 공기가 차가운 밤하늘위로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다급히 강정천 다리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의 수많은 아픔과 사연을 품으며 긴 시간 고통을 달래주었던 구럼비 바위가 잔인한 군화와 폭약에 의해 테러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어코 해군은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구럼비바위는 그렇게 영원히 주민들 곁에서 사라졌고 주민들은 그날의 테러를 가슴 깊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날은 창조 질서에 대한 테러였고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테러였으며 향토 역사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수많은 생명체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었습니다. 수설가 현기영 선생은 자연에 대한 학살이고 제2의 4.3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극심한 테러는 지난 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군은 강정주민 동의 없이는 해군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기지를 건설하던 해군은 주민의 동의 없이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주민들을 회유하면서 주민들의 눈치만 살펴왔습니다. 그래도 해군을 믿지 못한 주민들은 관사 부지 앞에 천막을 쳐놓고 혹시 모를 해군의 기습적 공사를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1월 31일 해군은 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들의 기물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주민은 100여 명이었고 진압병력은 경찰, 용역, 해군 포함해서 1000여 명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연행되고 폭력을 당한 주민들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평화를 염원한 세계 시민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상처 입은 주민들이 상처 부위에 다시 폭력을 가하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해군 관사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짓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날 해군은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악질적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이처럼 강정은 2007년 이후 쉼없이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해군은 이 작은 강정 마을의 테러리스트입니다. 며칠 전 뉴스는 방위사업 비리로 정옥근 전 해군 총장에 이어 어제는 황기철 전 해군 총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방위사업에 대한 수사는 곁가지만 맴돌았습니다. 소문이 떠들썩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는 군 전방으로 확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수사인데도 합동수사단에 적발된 비리의 규모를 보면 육군은 13억, 공군은 243억, 해군은 1707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구속 결정될 황기철은 30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정옥근은 27대 참모총장입니다. 그렇다면 28대 총장과 29대 총장은 비리가 없다는 말인지 매우 조용합니다. 과연 28대 총장과 29대 총장은 비리가 없을까요? 28대 총장인 김성찬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29대 총장 최윤희는 현재 합참의장입니다. 28대 총장 김성찬과 29대 총장 최윤희는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27대 총장 정옥근과 30대 총장 황기철만 방위사업 비리 수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봐줄 것은 다 봐주고 숨을 사람은 다 숨고 백없는 두 전직 총장만 잡아들이는 겉돌기 수사인데도 해군의 비리 금액이 1,707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방위사업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과연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서 얼마나 큰 비리가 드러나겠습니까? 이번에 구속된 27대 총장 정옥근의 임기는 2008년 3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구속이 결정되는 30대 총장 황기철의 임기는 지난 2월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7대 총장부터 30대 해군 참모총장까지의 근무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로 강정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7대, 28대, 29대, 30대 총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강정 해군기지의 예산은 천문학적입니다. 이 강정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동안 천문학적 예산 규모를 비추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국가의 세금을 야금야금 어떻게 빼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해군의 비리 규모가 하군에 비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강탈하고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로 빼돌린 그 돈이 흘러간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방위사업을 수사한다는 수사당국, 그리고 군당국이 서로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는 것은 동네 어린아이도 다 알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비리로 착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서민 경제에 대한 테러이고, 고단한 서민의 신랄 같은 희망을 불태워버리는 악질적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테러 집단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 해군기지 공사 현장 앞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 예산을 도둑질하는 저 해군을 촬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호해주는 해군 집단이 전직 참모총장들은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방 예산을 도둑질하는 해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조성된 국방 예산을 훔치는 테러범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테러범, 세금 도둑을 보호하려고 경찰에 지원하고 근무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었을 때 세금 도둑을 지키고 싶었습니까? 국가 경제를 테러하는 해군, 테러리스트를 보호하려고 경찰 공무원이 되신 것입니까? 강정 해군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4명의 해군 참모총장 중에 2명은 기소되어 1명은 구속되고 1명은 오늘 밤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경찰관 여러분이 그렇게 보호해준 해군, 그 해군을 총지휘하는 총수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과연 경찰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서 양심과 이성을 맞추시키고 도덕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청춘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경찰관 여러분의 이성이 깨어나도록 이 미사 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의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 학자로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리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진실을 찾으려고 애썼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이성을 잠재운 채 인상껏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모든 것을 잃어도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더라도 진실을 택할 것인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살 것인가? 여기 해군기지 정문에서 세금을 도둑질하는 해적들을 지켜주며 갈등하는 경찰관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오늘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의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을 향해 살 것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눈 감고 이성을 잠재울 것인가? 오늘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